안녕하십니까, 문유프입니다. 앞서 영상을 두 개를 찍었어요. 좀 답답한 영상. 하나는 이제 부동산 영업이 너무 힘들어서 부동산 영업에 대한 설명 한번 올렸고, 그 다음에 이제 빌라 전세 사기 설명 한번 올렸고, 이 설명하면서도 사실 기분이 좀 그래요. 저도 뭐라고 떠드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좀 애매한 내용. 좀 이제 분위기 바꿔서 좋은 얘기로 한번 넘어오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4kg가 빠졌는데 티가 나나요?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올해 목표가 이제 아직 16kg가 남았어요. 20kg 감량에 4kg는 뺐고 16kg 감량. 제가 부동산 할 때보다 지금 30kg가 더 찐 거라 처음 할 때보다 30kg가 훨씬 넘게 쪘네요. 그래서 지금 다시 빼야 지금 마지막 기회다. 지금 이러고 빼고 있는데 아무튼 자, 지금 뭐 좋은 소식은 오피스텔 갖고 계신 분들 지금 재밌으실 거예요. 그죠? 악영향으로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신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1인 가구, 그 다음에 이제 1인 가구가 아예 그냥 너무 이제 편해지는 상황이라 생각으로 오피스텔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재미가 나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오피스텔 매매 금액은 내려왔어요. 오피스텔 매매 금액은 내려왔는데 임대료는 올라갔어요. 지금 인천광역시가 이런 분위기거든요. 오피스텔 매매 가격은 내려왔지만 임대료는 지금 상향입니다. 제가 지금 인천에서 월세 계약을 중점적으로 지금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직업이니까. 근데 오피스텔 월세 금액이 오른다라는 거는 상상을 못 해봤어요. 그리고 보지도 못했어요. 진짜 특이한 건물, 리모델링한 거, 뭔가 이제 뭐 특별한 구조,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임대료가 오른다라는 걸 보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인천이 오피스텔이 임대료가 올랐습니다.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맞춰서 올려요. 근데 그게 나가요. 저도 처음 보는 현상이에요. 지금 실질적으로 10년 만에 처음 보는 상황인데 오피스텔 매매 금액은 근데 내려왔다. 좋죠? 오피스텔 매매 금액은 내려왔는데 임대료는 올라갔다. 이게 이제 약간 대출 영향이 크죠. 오피스텔을 만약에 인천 기준으로 1억짜리를 갖고 있다 칠게요. 그럼 500에 50만 원밖에 임대료를 못 나요. 그리고 500에 45만 원이 평균적인 임대 수익이고, 근데 1억을 은행에 넣어놨을 때 한 달 내내 안 받는다고 치면 1년 만기 때 타는 돈은 이게 더 편하죠. 여기는 세금 내야 되고 중개수수료 내야 되고 도배 청소비 내야 되고 고장나면 고쳐줘야 되고, 근데 은행에서 5%, 5.5%를 맞춰줬으니 1년 만기 때 타면 이게 더 높죠. 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500에 45만 원이라는 금액을 임대료를 놨을 때 오피스텔을 5천에 내 돈 5천에 5천 대출을 들어가서 매수하신 분들은 은행이자 8% 계산하면 58에 40, 1년에 나누기 30, 1년에 400만 원 이자, 그리고 나누기 12개월 하면 300 얼마죠? 그리고 부가적인 비용 또 지금 말씀드린 뭐 도배장판 중개수수료 뭐 세금, 그러면 월세 45만 원 받아봐야 밑져요. 그쵸? 그러니까 오피스텔 매매 금액은 내려옵니다. 왜? 갖고 있기 싫거든. 팔아야 되거든. 근데 임대료가 올라가요. 반대로 집주인분들이 야, 이거 지금 은행 이자가 더 높은데 나도 월세 올릴래. 이런 분들도 많으실 거고, 전세 시장이 조금 안 좋게 무너져서 월세로 옮기시는 분들이 대거 편입됐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뭐 사회 초년생 분들도 전세를 택하지 않고 월세로. 그럼 이제 전세가 희귀품이 되겠죠. 점점. 원래는 전세가 없었으니까. 근데 사회 초년생 분들, 나이가 드신 분들이 전세를 꺼려하기 시작하시니까 월세로 쏠리게 되고, 월세 빈방이 현재 없고 임대료도 올라갔다. 지금 인천 부평구 보면 이제 부평구청역에 이제 준신축 하나 있고요. 이제 전용이 9평 나오는 신일이라는 오피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전용이 6평 넘는 7평 정도 나오는 대명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부평시장에 대우마이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평역에 현대로프트, 그리고 기타 등등 오피가 있습니다. 임대료가 다 올랐어요. 5만원씩 다 올랐어요. 그리고 10만원을 올리신 분들도 계세요.
500에 50만 원을 놓다가 지금 500에 55만 원은 넘어가고 500에 60만 원짜리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55가 나가니까, 그리고 공실이 안 나오니까 60으로 올라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부동산 월세만 전문적으로 한 지가 지금 14년, 15년 차인데 처음 보는 상황이에요. 올라봐야 잠깐, 몇 개월, 잠깐인데 지금 임대료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고 하면 원분양이 신축은 1억 3천, 1억 5천 원룸형이 그 정도 분양가였으니까 500에 60만 원 임대료 받는 게 원래는 정상이죠. 원래는. 근데 원체 많이 때려줬고 월세가 이렇게까지 호황이 될 줄은 몰랐으니까 500에 50만 원 임대가 나갔던 건데 지금은 임대료가 올라갔어요. 매매 금액은 내려오고. 원분양이 1억 3천, 1억 5천 하던 신축 2, 3년 된 전용 6평 반 빌트인으로 돼 있는 오피들이 지금 이제 매매 금액이 1억 2천, 그리고 기존에 1억이었던 애들이 막 급매물로 나오면 8억 5천, 8억 9천, 그리고 기본 1000단위 떨어져서 9천 이렇게 내려왔는데 임대료는 올라갔다. 부평 시장역에 있는 대우마이빌, 인천 부평 시장역에 있는 대우마이빌도 임대료가 지금 5만 원 이상 올랐어요. 10만 원 이상 올려서 광고 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임대 시장은 지금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건물 관리를 하면서 원룸을 중점적으로 임대를 놓고 있는데 빈 방이 없어요. 빈 방이 없고 빈 방이 안 나옵니다. 임차인 분들이 1차적으로 저희 쪽 관리 건물에 들어오신 분들은 임대료가 낮아요. 임대료가 낮는데 지금 이 낮은 금액을 모르시고 이사를 가시는 분들은 최소 3만원, 5만원을 더 내셔야 돼요. 최소. 그러니까 저도 처음 보는 상황이에요. 처음 보는 상황이라 오피스텔 투자는 괜찮다. 지금 나라에서 이제 다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풀어줬죠. 그게 기존처럼 해줬는지 아니면 어떤 조건이 있는지 저도 사실 잘 모르는데 원체 매매가 안 되니까 이제 공부를 안 해서 저도 사실 잘 모르는데 기존에는 다주택에 대한 게 이 물건에 대한 70% 무한정 70%. 자, 4개는 MCI로 2개, MCG로 2개, 주택공사 신용보증에서 2개씩, 그리고 신탁등기로 70% 무제한. 내가 자금력만 내면은 10채를 사도 사실 전에는 상관없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풀어줬는지 저도 몰라요. 공부를 안 해서. 근데 지금 다주택자 풀어줬다고 하고, 지금 오피스텔 가격은 내려왔고, 그 다음에 임대료는 올라갔다. 이게 임대료가 올라간 거는 일시적일 수는 있어요. 다시 내려올 거긴 하지만. 근데 오피스텔 가격이 상대적으로 내려왔으니까 월세 투자에 대해서는 무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금융권 1년 예금 금리가 이제 5%, 5.5%, 6%까지 내리다가 이제 자기네들 마음대로 내렸죠. 4%로 하는 분들도 있고 5.5%로 했다가 내리는 은행도 있었고, 그게 뉴스화로도 많이 됐고, 그 대신 은행을 넣으면 1년 동안 나의 생활비가 술값이 안 나온다. 그래서 오피스텔을 사면 월세가 그래도 다달이 나오죠.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을 구매를 하셔도 빌라 1억짜리를 사셔도 월세는 다달이 나오죠. 좀 차이가 있는데 지금 오피스텔은 나쁘지 않습니다. 제 느낌상. 기본적으로 오피스텔 투자가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내가 신축을 분양을 받아서 20년을 끌고 가고 10년 월세 잘 받다가 10년 뒤에 팔아야지 이러시는 분들이 많죠. 처음에 다가갈 때는 20년 동안 월세 받고 10년 월세 받고 뭔가 손댈 때쯤 팔면 되지, 이래서 이제 분양받고 매매 거래가 나오는데 그건 처음 생각이죠. 이제 막상 사서 돌려보면 2, 3년 뒤에 머리 아파서 파시는 분들이 대다수고, 세금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픈 분들이 대다수라서 정리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지금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달 받으려고 하면 한 8천짜리 오피스텔 잘 구매하면 55만원 정도 월세 나오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인천은 지금 분위기가 원래대로라고 해도 수도권 내에서 서울, 경기, 부천, 인천 다 통틀으면 가성비 대비 월세 수익이 가장 높은 건 인천이었어요. 원래 수도권 내에서는 매매 금액 대비 월세가 잘 나오는 거는 인천이었습니다. 근데 인천은 시세 차익이 없어서 안 됐던 거죠. 근데 월세에 대한 투자는 사실 나쁘지 않습니다.
얘기가 길어지지만 저희는 이제 부동산이 직업이고 부동산을 하고 있으니까 제 아는 친구는 보험회사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랑 대화를 하면 마인드가 달라요. 그 친구는 퇴직을 했을 때 내가 일을 그만뒀을 때 계속 들어와야 되는 돈이 연금보험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연금보험, 국민연금 플러스 연금보험으로 잘 만들어 놓으면 몇백만 원에 대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공무원분들도 뭐 국민연금, 뭐 퇴직연금 이렇게 하면 사실 퇴직했을 때 조건이 굉장히 좋죠. 근데 부동산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리고 국민연금도 사실 제일 낮게 들고 어차피 지금 못 받는다고 하잖아요. 뭐 들어봐야. 아무튼 국민연금 들고 뭐 부동산 하시면서 이제 그 연금보험 드시는 분들이 극소수죠. 제 느낌으로는 극소수로 알고 있는데 야, 뭐 빌라 하나 사서 그냥 50만 원씩 월세 받으면 되지. 빌라 한 두 개 사서 뭐 500에 50 월세 놓으면 되지. 하면은 사실 이 적지 않거든요. 1억짜리 빌라를 대출 껴서 한 두세 채 매입해서 월세 놓으면 사실 노후는 그걸로 편안하니까. 왜? 이게 직업이니까. 좀 퇴직연금이랑 뭐 이렇게 뭐 내용 자체가 다르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뭐 말이 약간 좀 삼천포로해서 제가 뭐라고 떠드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나의 노후 생활은 아니 상가에서 월세 받으면 되지. 하나 괜찮은 거 업어와서 그리고 뭐 빌라나 뭐 소형 저층 아파트 같은 거 사서 월세 받으면 괜찮지. 뭐 원래 이렇게 가는데 지금 뭐 전체적인 분위기는 나쁘진 않습니다. 아파트는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약간 주춤하겠죠. 주춤하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되었으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겁을 먹었으니까 이게 당분간 확 치고 올라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월세는 뭐 항상 분위기가 비슷비슷합니다. 네. 자, 지금 뭐 오피스텔 괜찮은 거 하나 잡으시면은 월세 받으시기 약간 수월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전처럼 금리가 낮아서 대출 끼고 샀을 때 대출 이자 내고 수익이 나오는 거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가 현찰이 조금 있었을 때는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경기가 좋아지면 조금 올라가겠죠. 올라가서 또 조금이라도 이제 세금 낸 부분에 대해서는 팔았을 때 차익은 챙기실 수 있으실 것 같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계산. 자, 우선 여기까지 영상 올려보겠습니다.